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부 손상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까지 이제 총론 부분 지나서 우리 현장 안전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 환자 평가 관련된 내용들, 신고 관련된 내용들 쭉 진행했었고, 치료 관련된 내용들, 쇼크와 관련된 내용들, 화상 관련된 내용들 쭉 어느 정도 그 총론 부분들을 진행했다면, 이제 각각 신체 부위별 손상일 때 우리가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주고 있는데,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몸통하고 머리 쪽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쪽입니다. 머리 쪽. 실제적으로도 이 외상 환자 중에 대부분의 사망의 원인은 머리 손상 환자가 대부분 가장 많은 사망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흉부 손상하고 머리 손상하고의 비율 차이 그렇게 크게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1위는 머리 손상, 머리 부위의 손상이 이제 사망 외상 환자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머리는 그 목이라는 척추 부분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머리 손상과 척추 손상을 조금 연달아서 이어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흉부 손상을 했었습니다. 머리 다음 가장 두 번째로 사망 비율이 높은 신체 부위이기도 하고요. 흉부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폐가 있기도 하죠. 물론 대부분의 그 손상과 관련된 그리고 처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폐와 관련된 처치이긴 했지만요. 심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흉부와 관련된 내용들, 골절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호흡곤란 관련된 내용들, 그걸 조금씩 언급하면서 뭐 개방성 흉부창이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막거나 뭐 그런 것들을 잠깐 3년 대신 쓰거나 뭐 그런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갔고요. 이제는 머리, 척추, 그 다음에 흉부를 끝났으니 그 아래쪽에 있는 마지막 복부, 몸통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복부 손상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골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진행할 건데, 물론 요번 시간 안에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진도 나가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거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뭐 골반 손상까지는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다 끝났으니까 사지긴 한데 뭐 사지라고 해봐야 다 뼈하고 근육이랑 뭐 연부조직이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3분 동안 이전까지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계속 매번 시간마다 조금씩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대면 수업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이면 대부분의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초반에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요. 그 전에 했던 것들 좀 상기시키면서 머릿속에 배웠던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수면 위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력을 되살릴 수가 있는 이런 방법,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요거 매번마다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료를 나갈 건데, 복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 지었냐면, 이 사분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분위 안에 있는 장기까지는 우리가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사분위라는 것들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가 주변 지인이거나 혹은 본인이 목격자로서 환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상복부가 아픈지 하복부가 아픈지 혹은 왼쪽이 아픈지 오른쪽이 아픈지 이렇게만 묻기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부 통증을 혹은 복부 손상이 일어난 환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보시게 되면 옆으로 눕혀서 구토에 대비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척추 손상이 의심된다면 옆으로 눕히지 말라라는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눕히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예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핸들에 복부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고 이후에 복부 손상이 너무 심하고 의식소실된 상태라고 하게 된다면 이 환자에게서 복부 통증이 있다고 해서 눕히는 것은 그냥 바로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그냥 옆으로 구토 대비해 눕히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한 처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폭력 상태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술을 먹다가 한 친구가 복부를 이제 싸우다가 복부를 가격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도망갔고 그 술집에 있던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이 신고를 했어요. 이 친구가 매우 복부가 아프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복부에 직접적인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척추 손상이 물론 의심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고의 형태상 이 복부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의식 있고 곧바로 뭐 땅하고 머리가 부딪힌 것도 아니고요. 엉덩방아 치면서 이렇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배를 움켜잡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제 땅바닥에 배 아프다고 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옆으로 눕혀서 구토를 대비하는 것을 하셔도 되겠죠. 뭐 때문에? 척추 손상이 의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래적신 천을 입에 대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환자가 갈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갈증을 호소한다면 물에 잠깐 적셔가지고 갈증을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 뭐 굳이 저거를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의사 치료야 뭐 병원에 갈 거니까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탈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이것도 똑같이 박힌 물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물체를 빼지 않고 고정 상태로 해주신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개방성인데 요거 박힌 물체고요. 요거 박힌 물체고 요거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같은 경우에는 박힌 물체는 그냥 고정하면 돼 그죠? 어디든 고정하면 되는데 박힌 물체 찔렸다 빼어서 개방된 상처가 드러나 있는 그 상태에서 창자가 복압으로 인해 가지고 복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처치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그 내용들 살펴봤을 때 무언가 빠져나온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만 있었냐면 눈밖에 없었어요. 눈적출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죠? 이런 눈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일 때는 어떻게 처치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조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젖은 것들로 이제 눈을 조금 감싸고 그 다음에 집어넣지 말고 보호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눈 적출 같은 경우는요.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봤을 때 복부 손상도 큰 차이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묵은 드레싱 깨끗한 천으로 덮어준다. 덮은 드레싱에 물을 부어 창자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라는 이야기. 내부에 있는 장기들은 대부분 이 수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지만 적절한 장기 운동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바깥으로 어떤 사고나 혹은 손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장기가 바깥으로 나왔다면 대부분 건조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겁니다. 응급처치 안에서는요.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당장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응급처치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들이 좀 강조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지금 하는 것은 탈장하고 눈밖에 없었지만 어떤 장기든 간에 대부분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입니다. 근육과 같은 이런 연부 조직과 관련된 사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만 활동하는 장기들 빼놓고는 요런 뭐 대장, 소장 이런 장기들이 있죠. 그죠? 이런 장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주시면 되고요. 빠져나온 장자는 다시 뱃속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같이 집어넣게 되면 들어가는 동안에 상처가 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그 위치 그대로 존재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감염성의 위험성도 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성이 왜 크다? 이 같은 더 중요해. 가능성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창자를 단단히 감싸지 않는다. 바깥에 도출된 창자를 감싸게 되면 혈액순환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창자도 괴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한 드레싱은 젖었을 때 달라붙지 않는 것들을 사용해 주신 것이 좋겠죠.
적게 되면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청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는 부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렇게 내장이 적출되게 되면 이제 뭐 그 거즈죠. 커다란 거즈, 10x10 혹은 뭐 벙거즈 같은 것들로 대주시고 이렇게 상처 위에다가 이거는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덮고 뿌리셔도 되고요. 적신 다음에 덮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적신 드레싱을 덮는 것으로 보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비닐을 한 번 더 둘러쌌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게도 물은 공기 중에 기화되기 때문에 건조될 수 있어서 그 기화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비닐 등을 감싼 추가 처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화될 정도로 이 미국에서는 뭐가 많다고 했어요? 그 전 시간에 이송 시간이 많다,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8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현장 도착 시간이고 현장에서 소요된 시간이 조금 더 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도시에서는요 1시간 이내로 현장 도착 및 뭐 병원 도착이 다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서의 약간 변질된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환자를 약간 골라받는 그런 응급의료 센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어서 뉴스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로 써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뭐 쉽게 이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닐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골반 손상입니다. 골반 손상. 골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봤을 때 골반이라는 뼈 자체가 매우 커다랗고 단단한 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만져만 보시더라도요, 그렇죠? 그 하지를 우리 몸에서 내려오는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이 하지라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골반이 생각보다 매우 단단하고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골반이 부러졌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출혈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출혈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뭐에 가능성이 있느냐? 쇼크에 관련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쇼크는 혈액, 심장, 혈관 이 세 가지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혈액이 부족하니까 쇼크에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되겠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뼈가 부러졌으니 그로 인해서 출혈량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댓다리 사이에 패드를 대고 무릎과 발목을 묶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골반은 이렇게 둥글게 마치 그 항아리 모양처럼 이렇게 둥글게 되어져 있는데 옆에서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양쪽에 척추가 위에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결합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양쪽이 결합되어져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마치 사과 쪼개듯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골절 때문에 이 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게 될 경우에는 다리를 모아서 묶어서 골반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가능하느냐? 지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쇼크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뭐 때문에 출혈량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번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고 단단한 곳에 바르게 눕힌 것이 환자의 그 체액량을 고르게 분포시킴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친 혈액량을 방지할 수 있겠다. 그로 인해서 부족한 혈액량이지만 출혈량이 많긴 하겠지만요. 그래 출혈량이 그 부족한 혈액량이지만 주요한 기관으로는 어느 정도 순환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것도 하나긴 한데 환자를 똑바른 자세로 수평이 된 곳에 눕히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요건 신전지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요거 돌려서 눕히지 않는다,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추가 손상과 도움으로서 얘는 척추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 중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그 골반의 뼈가 매우 크고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크고 단단한 뼈가 부러질 정도라면 그 충격량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 충격량이 당연히 골반만 가 있을까요? 아니죠. 척추에도 충격량이 가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골반에 관련된 골반에 대한 평가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골반 평가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운데 사이에 패드를 대시게 되면요, 그 무릎과 같은 관절 부위에서의 압박감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기도 하고요. 다리가 완벽하게 달라붙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불편감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해박적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박적으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뼈 관절 근육 손상입니다. 이제까지 머리부터 몸통까지 관련된 손상 관련된 것들을 조금 진행했다면 이제 그 사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을 겁니다. 얘도 동일하게 연조줄기 개방되어져 있느냐, 연조줄기 폐쇄되어져에 따라서 상처의 종류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폐쇄성 골절, 연조직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골절만 일어나는 상황, 연조직이 개방된 상태에서의 골절이 일어나는 상황, 이걸로 이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거든요.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분쇄골절은 뼈가 우스러진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횡행결정이나 횡골절이라든지 뭐 나선골절이라든지 대각골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선골절이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횡골절이랑 이 사선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골절의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뼈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직으로 일어난 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틸 만한 힘들이 있는데, 이 수직에 직각이 되는 측면에서 발생한 힘에서는 매우 약한 그 강도와 인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도와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골절이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선형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상황일 때, 말 그대로 이제 나선형이니까 팔이 돌아갔겠죠. 그래서 뭐 팔을 비틀거나 아니면 비틀어지는 상황, 공장에서 팔이 끼었는데 그 놀러 같은 거여가지고 이제 팔이 뱅뱅뱅 돌아가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겠고요. 여기 양목골절 같은 요 양목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뼈가 아직 완벽하게 단단해지는 치밀골이 아니고 약간의 연골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러지지 않고 일부분의 뼈의 연속성이 사라진 상태를 양목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쇄골절은 뭐 너무 강력한 힘에 의해서 뼈가 우스러진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가위골절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들어와서 부러진 겁니다. 뭐 도끼 같은 걸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골절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들이 골절에 대한 유형들일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개방성 골절하고 그다음 폐쇄성 골절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개방성 골절하고 그다음 폐쇄성 골절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뭐만 보시면 돼. 뼈 조직이 육안으로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요 차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여자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심각해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각해 보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개방성 골절이 조금 더 심각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폐쇄성 골절이라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냥 혈액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자의 변형 상태들로만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환자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내가 강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폐쇄성 골절 나오고 있죠, 그죠? 보시게 되면요, 쇄골 골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팔에 있는 음포크 모양의 골절도 보이고요, 그죠? 요런 폐쇄성 골절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몸통 부위 근처에서 나타나는 골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변형, 눈에 띄는 그 골격에 확인을 해봤을 때 눈에 보이는 변형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방성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아픔과 통증을 확인해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종, 기능 상실, 부러진 느낌이나 소리, 부상의 병력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건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상을 말씀드리자 보면, 환자 평가를 위해서 만질 수는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상태일 때는 굳이 만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이런 사진들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봤잖아요. 변형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변형들. 그리고 이런 변형들이 보이는데, 이런 변형들이 보일 때 우리가 굳이 이 부위를 만질 필요가 있느냐? 딱 봐도 부러졌는데 평가를 위해서 만질 필요는 없겠다. 제가 말하는 그 만지는 부위가 이 손상당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만질 필요는 없죠. 바깥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평가를 위해서 움직여 보세요. 내가 손으로 만져가지고 몇 번째 손가락 만질게요. 이런 식으로 만질 수는 있겠지만 이쪽 부위는 손상당한 자체에서는 만질 필요는 없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때 환자가 뭐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뭐 발목이 조금 다친 것 같은데, 발목을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발목이 부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굳이 만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눈에 봤더니 부종도 없고 아프다고는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부러진 건지 안 부러진 건지 모르겠다. 너무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도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아픔과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말로는 물어볼 수 있겠죠. 통증이 여기 괜찮은가 한번 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대신 아픈 그러면 어떨 때 많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환자의 의식이 떨어진 환자가 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쉬는 소리 내는 거예요. 너무 높은 곳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가 분명히 발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다리 쪽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다리 쪽에 눈에 띄는 변형이나 혹은 뭐 타박상 같은 보이지 않고 부종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겠죠. 근데 만졌더니만 했던 사람은 이렇게 아프다는 표시를 낸다고 하게 된다면 통증, 압통이 있는 거니까 그때 이 부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의 통증이 명확하거나 변형이 명확하거나 부종이 존재하고 있다면 굳이 그 부위를 만질 필요는 없겠다.
원고 처치와 관련된 부분들이긴 아야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들에서는 골반 골조에서 쇼크에 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반하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대퇴골입니다. 커다란 뼈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혈액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혈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혈관도 찢기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혈액량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혈관이 많다는 소리는 혈액량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혈관 안에서 텅텅 비어져 있을 건 아니니까 혈관이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혈액이 있다는 소리. 그런데 혈관이 어디에 많다는 소리예요? 커다란 뼈들 안에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혈관, 뼈 안에 있는 혈관들이 찢어지게 되는 거고 그 찢어진 혈관을 통해 피가 혈관에서 혈관 바깥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우리가 출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큰 뼈니까 그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뭐가 진행되게 된다? 부족한 혈액 때문에 쇼크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골반에서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퇴뼈는 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진 않았죠. 대퇴 같은 경우도 큰 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 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절됐을 경우 출혈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 이어서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